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도화선이라는 책인데요.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은 김한설 작가의 미세스 팍이라는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김한설. 제가 인상 깊게 본 드라마에서 앞으로 미래를 보여준 장면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체가 모두 기계로 대체가 되었고 뇌만 떠다녔습니다. 저와 당신은 인공지능이 점점 사람들을 대체하는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제가 쓴 소설은 강렬한 충격을 선사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브레이크. 오전 10시 나는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폈다. 국어 지문에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프로그램된 로봇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문장이 있었다. 인간을 로봇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작가는 로봇과 같이 생활해보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어렸을 적 나는 로봇 연구에 배달린 아빠를 만나기 위해 연구실로 놀러 다니곤 했다. 연구실 사람들은 내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이 흥미로웠다. 특히 연구실을 나오면 바로 공원이 있었는데 공원에는 거위들이 있었다. 거위들은 TV에서 보던 거위들과 많이 달라 보였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원 근처에 있는 산을 발맞춰 올라가는 모습이 꼭 사람 같았다. 거위를 구경하면서 놀다가 집에 가서 엄마와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내 어릴 적 일상이었다. 지금의 나는 집에 가면 엄마가 아닌 미세스 박이 만들어준 저녁 식사를 아빠와 함께 먹고 있다. 미세스 박의 태어난 곳은 우리 집이다. 미세스 박은 아빠가 기존에 하고 있던 로봇 연구를 바탕으로 사고로 죽은 엄마를 대신해서 만든 가정용 로봇이다. 비록 로봇이었지만 미세스 박의 첫 모습은 엄마와 비슷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겉모습만이 엄마와 닮았을 뿐 엄마가 나를 대하던 태도나 말투는 남아있지 않았기에 점점 괴리감이 느껴졌다. 매번 아빠한테 미세스 박은 겉모습만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니까 차라리 외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알고리즘이 완전하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들었다. 지금 아빠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미세스 박과의 첫 만남에 아빠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만은 알 수 있었다. 학교 담장을 넘으면 근처에 붕어빵을 팔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아빠는 붕어빵을 입에도 안 댈 뿐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야자 시간을 땡땡이 치고 붕어빵을 사 먹을 때면 아빠의 그런 모습이 생각나곤 했다. 그날 11살이었던 나는 태어난 이후로 쌓아온 슬픈 감정을 모조리 쏟아내었다. 야, 이따 10시쯤 공원으로 나와. 나는 친구들과 저녁에 다시 만날 약속을 정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5000rpm의 속도로 볼 페어링 펜에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쇠로 된 관절들이 꺾이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더 가까이 오기 전에 나는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미세스 박, 나 이따가 나가서 늦게 들어와. 저녁 먹었고. 언제 오는데? 그녀가 대답하였다. 몰라, 늦게 오니까 기다리지 말고.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제주도로 2박 3일 동안 학회 갔어. 아빠가 저번 주에 어디 간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나에게 갑자기 없던 자유가 생긴 기분이었다. 지금까지는 아빠랑 미세스 박이 있었기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오늘은 친구들을 초대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세스 박을 잠재워서 안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먼저였다. 전에도 전원을 끄고 켜는 것은 해봤기에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덧붙였다. 야, 술은 집에 있으니까 올 때 안주 좀 많이 사와. 붕어빵 있으면 붕어빵도.
전화를 끊고 미세스 박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겉모습이 엄마를 떠오르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야? 아빠가 잠깐 CPU 근처에 있는 팬에 있는 먼지 청소 좀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전원을 좀 꺼도 될까? 그녀가 순간 멈칫했다. 마치 전원 끄는 것을 싫어하는 듯한 눈치였지만 잠깐만 껐다 켤 것으로 약속하고 허락해 주었다. 등 쪽에 패널을 열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나는 전원을 끄고 나서 미세스 박을 베란다 창고에 옮겼다. 다 옮기고 창고 문을 닫을 때쯤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친구들이 양손에 과자들과 붕어빵을 가득 들고 들어왔다. 우리는 냉장고에 있는 소주와 맥주들을 꺼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붕어빵은 엄마가 살아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 중 하나였다. 엄마가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아빠가 차를 주차하고 붕어빵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사이 큰 트럭이 빙판에 미끄러져서 엄마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다. 엄마가 붕어빵을 좋아해서 그런지 나도 붕어빵을 좋아한다. 소주를 2병쯤 비웠을 때 취기가 슬슬 올라와 잠이 왔다. 내일은 주말이어서 핸드폰 알람을 꺼놓았다. 날이 밝았다. 눈은 감았는데 지금 밖이 밝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어제 술은 평소보다 많이 먹은 편이었던 것 같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자는 듯이 속이 너무 아팠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 집에 가고 없었다. 나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소화제와 진통제를 선반에서 찾아서 한 알씩 먹었다. 나는 다시 미세스 박을 켜기 위해 창고로 향했다. 근데 생각해보니 지겹게 돌아가던 팬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 것은 고역일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커튼을 쳤다. 오늘은 아무런 간섭 없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편했다. 오후 1시, 창고로 가서 미세스 박을 켜기 위해 전원 버튼을 길게 다시 눌렀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저번에 전원을 껐다가 켰을 때와 비교했을 때 반응이 달라서 찜찜했다. 나는 급하게 아빠 방문을 열었다. 아빠가 전에 미세스 박에 대한 매뉴얼을 보관하던 통을 찾았다. 매뉴얼은 상당히 두꺼운 책이었다. 이 책을 혼자 썼다고 하니 아빠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가 전원 버튼을 다시 눌렀을 때 전원이 켜지지 않는 원인들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배터리에 남아있는 양은 복숭아뼈의 LED 전구의 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어 있을 경우 붉은색으로 빛난다. 지금은 색이 초록색이기에 배터리 문제는 아니었고 다른 원인을 찾아야 했다. 전원을 너무 길게 눌렀을 때 인공지능 내부 모델이 리셋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만약 리셋이 되었다면 목 옆에 붉은 빛이 나올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제발 목 옆에 붉은 빛이 안 나오길 바랐다.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목 옆에는 새빨간 불빛이 나오고 있었고 리셋이 된 게 원인이 확실했다. 다행히도 책에는 백업에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 백업을 하기 위해서 그녀와의 기억들을 저장해 놓았다. 기억들에 대한 파일은 서랍 3번째 칸에 있는 USB에 저장되어 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다행히 USB가 있다는 3번째 칸을 열었다. 3번째 칸에는 20개 정도의 USB가 있었고 USB마다 특정한 이름으로 라벨이 되어 있었다. 이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람의 감정들을 적어놓은 듯 했다. 나는 행복이라고 적혀있는 USB를 들어서 내 방으로 가져갔다. 노트북에 꽂은 뒤 USB에 들어있던 50개 정도의 텍스트 파일들을 확인하였다. 파일들의 이름은 특정 날짜들로 되어 있었다. 제일 눈에 띄던 날짜로 되어 있던 파일 하나를 선택하여서 열어보았다. 열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 건데요. 과연 이 주인공이
미세스 팍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책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